마음이 식는 이유는 단순히 애정이 줄어서만은 아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원인이 존재하며 그중 하나가 바로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마음의 짐이다.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알아보려 한다. 시작해보자. 이별했다고 해서 마음이 곧바로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 오랜 시간 동안 형성된 애착이 분리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시 전 연인에게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더라도 마음속에 해소되지 않은 짐이 남을 수 있다. 비유하자면 맑은 물속에 불순물이 떠다니는 것과 같다. 겉보기엔 깨끗해 보여도 그 불순물은 새 관계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래서 관계가 끝난 뒤에는 혼자서 마음을 회복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는 이 시간을 애도기간이라 부른다. 마음의 짐을 하나씩 해체해 나가는 시간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애도기간을 건너뛴다. 불안하고 공허하며 견디기 힘들 만큼 지루하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결국 충분한 회복 없이 급하게 새로운 관계에 진입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아직 마음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된 연애는 어떻게 흘러갈까? 당신의 연인이 이별 직후 당신과 급하게 연애를 시작했거나 공백 없이 관계를 이어가는 사람이라면 주의 깊게 들여다보길 바란다. 편의상 이런 상태에 놓인 사람을 A라고 부르겠다. 1. 겉으로는 무던하지만 마음의 벽이 존재한다. A는 연애 초반에 무던하고 안정적인 사람처럼 보일 수 있다. 겉으로는 특별한 징후가 없고 오히려 친절하고 다정하며 열정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따라서 연인은 별다른 의심 없이 자연스럽게 관계를 시작하게 된다. A 역시 처음에는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고 느끼지 못한다. 감정을 무의식에 눌러두고 일이나 관계에 몰두하면서 스스로를 괜찮다고 착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면에는 분명 아직 정리되지 않은 감정들이 도사리고 있다. 이런 상태의 A는 표면적인 관계는 맺지만 깊은 정서적 교류를 맺기 어렵다. 관계 초반에는 애착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시기라 큰 문제가 드러나지 않는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애착이 형성되는 시점이 오면 관계는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한다. 시간이 지날수록 연인은 A와의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 대놓고 큰 문제는 없지만 미묘한 거리감이나 공허함이 느껴진다. 조금씩 불안과 서운함이 쌓여간다. A가 일부러 거리를 두려는 것도 아니고 의도적으로 상대를 밀어내려는 것도 아니다. 아직 과거의 감정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방어 반응에 가깝다. 하지만 미묘하게 솔직하지 않은 태도나 감정 표현은 친밀감과 신뢰가 쌓이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2. 헤어지자는 말을 가볍게 꺼내거나 쉽게 관계를 정리하려 한다. A는 관계에서 갈등이 생기거나 감정적으로 불편해질 때 함께 풀어나가려는 의지가 부족하다. 마음속의 짐이 이미 많은 에너지를 소모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갈등이 반복되거나 상황이 조금만 힘들어져도 갑작스레 우린 아닌 것 같아라며 손을 놓아버릴 수 있다. 연인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쉽게 포기하는지, 왜 대화를 시도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어 당황스럽고 상처를 받게 된다. 이런 반응의 바탕에는 감정적 책임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애도기간이 충분히 지나지 않았다는 건 A의 내면에 여전히 정리되지 않은 감정들이 남아있다는 뜻이다. 상실감과 죄책감, 분노 같은 감정들이 억눌린 채 쌓여있기 때문에 사소한 갈등에도 큰 압박을 느끼고 버거워지는 것이다. A는 아직 해소되지 않은 감정들을 마주하기보다 회피하고 싶다는 충동을 느낀다. 갈등을 해결하려면 감정을 들여다보고 에너지를 들여 소통해야 하는데 회복이 덜 된 A에게는 그 과정조차 벅차게 느껴진다. 다시 상처받을까 두렵고 상황이 더 복잡해지는 것도 감당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결국 감정을 직면하기보다는 관계 자체를 끝내는 쪽을 선택하게 된다. 그게 A에게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식의 자기 보호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또한 A가 전 연애에서 깊은 상처를 받았다면 마음속에는 결국 상대가 떠난다는 두려움이 뿌리처럼 자리 잡을 수 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내면에는 언젠가는 또 관계가 끝날 거라는 불안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것이다. 이런 인식은 대부분 과거의 이별이나 상실 경험에서 비롯된다. 이처럼 불안이 남아있는 A는 현재의 관계 안에서도 아주 작은 갈등과 균열에도 쉽게 흔들린다. 평소에는 잘 지내다가도 사소한 말이나 행동 하나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불안이 커지기 시작한다. 또 상처받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빠르게 스쳐 지나가며 감정적으로 움츠러들게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마음이 다치기 전에 혹은 상대가 떠나기 전에 스스로 먼저 떠나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3. 작은 거짓말, 회피, 모순된 모습을 보여준다. A는 새로운 관계 안에서 자신을 100% 솔직하게 드러내기 어렵다. 그래서 종종 말과 행동이 일관되지 않고 태도 역시 모호해지기 쉽다. 겉으로는 애정이 있는 듯 다정하게 굴지만 갈등이 생기거나 책임이 필요한 순간이 되면 갑자기 말을 아끼거나 자리를 피한다. 평소엔 부드럽고 친절하지만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연인을 외면하는 것이다. 그래서 연인은 A에게 진심이 있는 건지 진지하게 미래를 생각하는 건지 계속 헷갈리게 된다. 표현은 하지만 핵심 알맹이가 빠진 느낌이 드니 혼자서 감정을 해석하고 스스로 불안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다. 이런 모습은 단순히 A의 성격 문제라기보다는 마음의 짐이 아직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A는 과거 관계에서 받은 상처나 후회를 여전히 마음속에 품고 있으며 그 감정을 스스로 인식하거나 마주할 용기가 부족하다. 그래서 불편한 상황을 회피하고 감정을 드러내기보다는 애매하게 둘러 말하거나 작은 거짓말로 모면하는 것이다. 또한 A는 자기 감정에 대한 확신도 부족하다. 지금 누군가를 진심으로 대하고 있다고 믿으면서도 감정의 뿌리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말과 행동 사이에 모순이 생긴다. 결국 이는 신뢰 문제를 일으키고 관계 내 긴장감과 압박을 높여 갈등을 확산시킨다. 4. 가끔 과거 흔적을 드러낸다. A는 새로운 관계 안에서도 무의식적으로 과거를 드러낼 수 있다. 전 관계를 직접 언급하지 않더라도 전에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예전에 누가 나한테 이런 말을 했었다는 식의 표현이 등장한다. 겉보기엔 단순한 회상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현재를 과거와 비교하며 감정을 투사하고 있는 것이다. A는 지금 눈앞의 사람과 함께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과거 기억의 영향 아래에 놓여 있다. 이전의 상처나 실망이 마음속에서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의 상대에게도 그 감정을 겹쳐 반응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특별한 이유 없이 경계심을 드러내거나 집착을 하거나 신뢰를 쉽게 주지 않는 반응이 나올 수 있다. 예를 들어 이런 말은 진심이 아니었어. 예전에 그런 말 듣고 크게 상처받은 적이 있어 같은 식의 말들이 튀어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또한 A는 과거의 흔적을 그대로 남겨두는 경우도 많다. 예전 연인의 사진이나 선물, 메시지, SNS 기록 등을 지우지 않고 대놓고 방치해두는 식이다. 이런 모습은 마음이 아직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다는 신호이며 현재의 관계에 몰입하는 데 장애가 된다. 이런 비교와 흔적은 새로운 상대에게 상처를 남긴다. 지금 이 관계에 집중하고 있지 않다는 신호처럼 느껴지고 자신이 과거의 대체제로 여겨진다는 위축감을 준다. 결국 관계는 깊어지기도 전에 반복적인 혼란과 불안을 겪게 된다. 이 역시 애도 기간 없이 새로운 관계를 시작했을 때 자주 나타나는 전형적인 문제다. 마음의 짐이 소화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그런 감정들은 여전히 현재를 지배하며 새로운 관계의 애착이 건강하게 형성되는 것을 방해한다. 5. 사소한 상황에서 과민 반응한다. 마음의 짐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감정 기복과 과민 반응이 자주 나타난다. 관계가 가까워질수록 예상치 못한 순간에 감정이 갑자기 요동치는 일이 생긴다.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 조금 늦은 답장, 별 의도 없는 장난에도 과하게 서운해하거나 갑자기 감정을 닫아버리는 반응을 보일 수 있다. 이때 문제는 지금 벌어진 사건 자체가 아니다. 과거에 해소되지 않은 감정이 현재 상황에 겹쳐서 반응하고 있는 것이다. 이전의 이별, 방치 그리고 외면 등의 감정이 내면 깊숙이 남아있다가 유사한 자극을 받을 때 다시 깨어난다. 예를 들어 지난 관계에 죄책감이 있는 A는 연인의 사소한 서운한 표현에도 죄책감이 자극되면서 폭발할 수 있다. 반응은 지금의 상대에게 향하지만 실제로는 과거의 감정이 다시 살아나며 터지는 것이다. 문제는 A 스스로도 그 감정이 왜 그렇게 솟구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점이다. 왜 이렇게 화가 나는지, 왜 마음이 다치는지 자신도 설명하지 못한 채 감정이 격해지면 결국 소통은 끊기고 상대를 밀어내며 관계가 악화된다. 이런 과민 반응은 애도 기간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신호다. 마음이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감정을 조절하거나 반응을 선택할 여유가 부족하다. 억지로 새로운 연애를 시작하면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내면은 여전히 불안정한 상태로 남아있는 것이다. 그래서 아무 일도 아닌 상황에서 갑자기 감정이 터지고 연인은 그 이유조차 모른 채 당황하게 된다. 관계는 점점 조심스러워지고 솔직함보다는 눈치와 거리두기가 생긴다. 이런 불균형은 지속적인 긴장과 감정 소모를 만들고 신뢰를 손상시킨다. 그렇다면 이런 감정 상태에 있는 사람과 관계 회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1. 당분간은 무조건 혼자 둔다. 상대의 감정이 멀어진 건 당신의 잘못이 아니다. 상대가 마땅히 감당했어야 할 감정의 숙제를 제대로 해내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문제다. 상대를 붙잡고 싶거나 때로는 비난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다. 하지만 바로 그런 순간일수록 당신은 침착해야 한다. 오히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일 수 있다. 다시 마음의 짐이 생긴 A는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없어 결국 회피를 선택한 것이다. 마음속에는 상실감, 혼란, 죄책감이 뒤엉켜 있고 스스로도 그 감정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모르는 상태다. 그런 상황에서 당신이 붙잡거나 다그치면 A는 더 강한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지쳐 멈춰 선 사람에게 또다시 감정의 무게를 얻는 셈이기 때문이다. 당신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거나 위로의 말을 건네도 A에게는 그것이 감정을 직면하라는 요구처럼 느껴진다. 그래서 위로조차도 부담이 되고 진심조차 압박처럼 다가온다. 마음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 마음을 표현할 여유도 받아들일 에너지도 없는 상태다. 당신이 아무리 따뜻하게 다가가도 A는 점점 자신이 나쁜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에 빠지게 된다. 마음을 받아주지 못하는 미안함과 진심을 밀어내는 죄책감, 그리고 설명조차 어려운 무력감이 겹쳐 더 큰 혼란을 만든다. 결국엔 감정을 닫아버리고 싶어지고 말문이 막히고 숨이 막히고 어떻게든 이 감정에서 벗어나고 싶은 충동만 남게 된다.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는 문제 해결보다 회복이 먼저다. 그리고 회복을 위해서는 절대적인 시간과 공간이 필요하다. 스스로 감정을 들여다보고 마음을 가라앉히는 시간이 있어야 비로소 다시 욕망과 애정이 자라날 수 있다. 이 시간이 흐른 뒤 절제된 톤으로 접근한다. 감정의 짐을 안고 관계를 정리한 사람은 공백기 동안 여러 복합적인 감정을 경험하게 된다. 처음에는 잠시 혼자가 되었다는 사실에 안도감을 느낄 수 있다. 감정적으로 너무 벅찼기 때문에 당장은 쉬고 싶다는 생각이 앞선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여유는 점점 그리움과 외로움으로 바뀐다. 익숙한 일상이 사라지고 당신의 빈자리가 서서히 느껴지기 시작한다. 문득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스스로에게 묻게 된다. 정말 이대로 끝나는 게 맞았을까? 내가 너무 밀어낸 건 아닐까? 그리움과 미안함이 엇갈리고 처음에는 무시했던 감정들이 다시 떠오른다. 하지만 여전히 자신이 상처를 줬다는 생각 때문에 먼저 연락하기는 쉽지 않다. 이 시기 A는 당신의 반응을 조용히 관찰한다. 나를 미워하고 있을까? 혹시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SNS를 들여다보거나 상대가 자기 소식을 알고 있는지 간접적으로 확인하려는 행동이 나타나기도 한다. 감정이 올라오더라도 당신이 완전히 등을 돌린 것 같으면 다시 다가갈 용기를 내지 못한다. 그래서 이 관계가 다시 이어지기 위해선 당신이 여전히 열린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걸 A가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다고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건 오히려 역효과를 낸다. A는 여전히 감정에 민감하고 죄책감이나 두려움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이럴 땐 저자세로 굴지 않으면서도 부담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가볍게 연락하거나 신호를 보내는 것이 좋다. 의도를 설명하거나 감정을 바로 노출하기보다는 가벼운 톤으로 근황을 묻거나 일상적인 안부를 전하는 정도가 적절하다. 너무 조용히 있었던 상황에서 이런 가벼운 접근은 상대에게 닫힌 문이 아니라 여전히 연결된 감정을 느끼게 해준다. 상대와 추억이 담긴 게시물을 힌트로 보여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중요한 건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조용한 방식으로 당신이 마음을 쓰고 있다는 걸 느끼게 해주는 것이다. 그렇게 해야 A는 경계하지 않고 반응할 수 있다. 부담 없이 반응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질 때야 대화가 이어지고 관계가 다시 이어질 수 있다. 3. 반응을 보고 방향성을 정한다. 이후에는 A의 반응을 살펴봐야 한다. 가볍게 연락을 건넸을 때 A가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따라 다음 행동을 결정해야 한다. A는 이미 감정적으로 한 번 무너졌던 사람이고 공백기 동안 그 감정을 혼자 다뤄야 했기 때문에 반응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만약 A가 반갑게 반응하고 대화를 이어가려는 의지를 보인다면 그것은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큰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천천히 일상적인 대화를 이어가며 다시 안정적인 신뢰를 쌓아갈 수 있다. 감정적인 이야기나 관계에 대한 진지한 대화는 서두르지 말고 A가 먼저 언급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다. A가 회복을 원하는 상태라면 대처는 어렵지 않다. 중요한 건 성급하지 않게 A의 속도에 맞춰 대화를 이어가는 것이다. 하지만 A의 반응이 미온적이거나 여전히 거리를 두려는 태도를 보인다면 그건 아직 감정적으로 준비되지 않았다는 신호다. 답장은 오지만 단답이거나 형식적이고 특별한 감정 교류 없이 대화를 흐리거나 피하는 모습이 보일 수 있다. 이럴 때는 더 다가가지 말고 그 사람의 상태를 존중해야 한다. 그러나 존중과 니디함은 다르다. 상대가 준비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되 우리는 더 이상 다가가지 않겠다는 단호한 메시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상대의 감정만 고려하며 계속 기다리는 태도는 오히려 A에게 책임감을 느끼지 않아도 되는 면죄부를 준다. A는 여전히 마음의 짐이 남아있기에 연인이 지나치게 다가오면 오히려 더 멀어질 수 있다. 반대로 당신이 감정적으로 독립된 모습을 보이면 비로소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당신의 존재가 어떤 의미였는지를 자각하게 된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말이 아니라 태도로 메시지를 주어야 한다.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리에서 할 만큼 했고 더 이상 과거에 머무르지 않겠다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다. 그래야 A가 언젠가 마음이 회복되었을 때 자신의 의지로 다시 연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 그때는 상황이 전혀 다른 분위기에서 시작될 수 있다. 상대가 돌아올 수 있도록 여지를 남기되 끌려가지 않는 것이다. 그것이 다시 건강한 균형으로 시작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상대의 마음의 짐을 당신의 책임으로 끌어오지 않는 것이다. 상대의 문제를 당신 문제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끊임없이 불안과 죄책감에 휘둘리게 된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이 새로운 연애를 시작하게 된다면 마음의 짐이 큰 사람을 다시 선택하지 않는 것이 중요함을 꼭 기억해라. 상대의 전 연애가 언제 끝났고 어떻게 끝났는지, 영향을 받고 있는지는 초반 대화를 통해 충분히 알 수 있다. 겉으로 아무 문제 없어 보일 수 있어도 내면의 짐을 안고 있는 사람은 결국 관계를 망친다. 이번 경험이 당신에게 남긴 가장 큰 교훈은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나를 맡기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고 더 많은 영상을 원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잊지 않길 바란다.